미국의 완성차 업체 포드가 중국의 CATL과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서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는 건데요. 이 IRA 수혜로 미국 시장을 선점하려 했던 이 K배터리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포드와 CATL의 합작 공장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가 중국 배터리 업체 CATL과 미국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게 됩니다. 포드는 미국 자동차 2위 업체고 중국은 세계 1위의 배터리 업체죠. 특히 CATL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중국과 유럽 등에서 13개의 공장을 가동 중이지만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포드는 35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 5천억 원을 투자하는데요. 연간 40만 기가와트시 규모의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포드 전기차 4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사실 미국은 이 IRA 법안을 만들어서 이 중국 진출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아시는 것처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되거나 또 중국에서 들여온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는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궁금한 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강력한 미국의 IRA를 중국이 어떻게 뚫었냐, 이 부분이겠죠. 이번 공장 설립은 LG 에너지솔루션, SK온 등이 미국 완성차 업체와 택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기술 라이선스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포드가 CATL에 별도의 기술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고 대신 공장 지분은 100% 포드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액 35억 달러 전부를 포드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CATL 기술을 가져오되 외관은 미국 기업의 형태를 취해서 IRA를 피하겠다, 이런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기술로 만든 배터리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생산될 경우 규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기업들이 이 IRA 수혜를 기대했었는데 이 법안이 그러면 유명무실해졌다는 의미인가요? 네, 일단 IRA 법안이 나올 때부터 과연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포드의 선택으로 이 의구심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죠. 애초에 IRA는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이나 광물을 쓴 전기차를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지난해 12월 나온 IRA 백서에는 북미 또는 미국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중국산을 써도 미국 공장을 만들면 IRA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지만 주정부에서는 일자리 확보 등 경제 활성화를 우선으로 합니다. 실제로 이번 포드와 CATL의 합장 공장이 들어설 미시간주의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는 IRA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 공장 유치를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IRA 세부 규정이 나오는데 다양한 예외 규정과 단서 조항을 통해서 중국 배제의 강도가 약해질 것으로 점쳐집니다. 포드 역시 이번 중국 CATL과의 합작 공장으로 IRA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우리 배터리 기업들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실제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당혹감을 역시 감추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포드가 CATL과 설마 손을 잡을지 몰랐다는 거죠. IRA로 미국에서 중국을 제치고 배터리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실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GM과 미국의 3개의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요. 현재 1공장은 지난해 말 양산을 시작했고요.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와 또 SK온은 포드와 블루오벌 SK를 설립해서 3개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포드 사태, 배터리 3사가 받는 충격은 정도가 다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당장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드가 만들겠다는 중국산 LFP 배터리를 채택한 완성차 업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그간 북미 합장 공장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포드의 전기차 배터리 파트너였던 SK온은 상황이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급락한 것만 봐도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포드의 배터리 파트너사 SK온인데 이제 오늘 합작 공장을 지음으로써 SK온에서 CATL로 갈아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사실 뭐 꼭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포드가 우회 전략까지 쓰면서 중국 업체와 합작하려는 이유는 저렴한 배터리를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포드는 점유율 65%를 차지한 테슬라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항을 하려면 일단 생산비를 절감한 저가형 전기차를 내놓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중국이 만드는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쓰려고 하는 거고요. 지난해부터 LFP 배터리 북미 생산 계획을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LFP 배터리는 CATL, 또 BYD 등 중국 업체의 주력 제품인데요. 포드가 기존에 사용했던 니켈, 코발트, 망간, NCM 배터리라고 하죠. 이것보다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NCM 배터리는 우리 국내 업체의 주력이기도 하고요. 이걸 포드는 SK온에서 받아왔습니다. 포드가 SK온과 북미에서 만드는 배터리 규모가 150기가와트시 정도인데 이번에 CATL과 만드는 LFP 배터리 공장은 40기가와트시 수준입니다. 이 정도만 만들어서 저가형 전기차에 보급하겠다는 계획이죠. 지난해 1분기 기준으로 LFP 배터리나 NCM 배터리 모두 사용량은 조금 비슷합니다. 저가 이외의 차량에 공급되는 건 NCM 배터리인 만큼 당장의 영향은 미미하지만 SK온이 겨박제를 맞은 것은 분명합니다. 포드와의 합작 공장에서 만든 배터리 문제로 포드의 픽업 트럭 F150 라이트닝 생산이 중단됐고요. SK온이 포드와 함께 짓기로 한 튀르키예 합작 법인도 수율 문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의 후발주자인 만큼 배터리를 생산할 때 결함이 없는 합격품이 생산되는 비율, 즉 수율 안정화가 되지 않고 있는 건데요. 가격 경쟁력에서도 밀리고 나아가 제품력에서도 의문이 나오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SK온이 올해 안에 수율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관건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포드와 CATL의 합작 공장 설립에 따른 국내 배터리 업체 영향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산업부 이지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